안녕하세요. 장동건 미래스탁의 박시장입니다. 5월 16일 금요일 증시 마감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2226.87포인트 0.11% 강보합 마감했습니다. 미중 무역 긴장 완화에 대한 안도감과 낙관론이 현실로 바뀌면서 혼조세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전날 발표된 4월 미국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물가 불안 심리가 완화됐고 달러 인덱스가 안정된 것이 외국인이 1,722억을 순매수하면서 외국인 순매수 흐름에 지속적인 긍정적인 영향이었습니다. 방향성 부재 속에 외국인과 기관은 1,344억 순매수하면서 강보합에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은 725.07포인트 1.11% 하락 마감했습니다. 외국인 1,790억, 기관이 430억 순매도하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에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원달러는 1,389.60원 0.35% 하락했습니다. 미국 물가 둔화로 인한 달러 약세와 한미 환율 협상 이후에 원화 절상 압력 경계감 등의 원달러 환율은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테마 시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테마 시장은 원자력 발전 관련 종목에 간만에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벨기에가 22년 만에 탈원전 폐기 소식 등이 나오면서 BHI, 우리기술, 한전산업, 한전기술, 일진파워, 두산에너빌리티, 우진, 한국전력, 보성파워텍, 한전 KPS 등 원자력 발전 테마가 상승했습니다. AFP에 따르면 벨기에 의회가 15일 새 원자로 건설을 허용하는 정부 원전 산업 부활 계획을 찬성 102표, 반대 8표, 기권 31표로 가결했습니다. 이는 22년 전에 탈원전 공약 폐기를 공식화한 것인데 투표 가결은 이미 예견된 수순이었습니다. 탈원전 유턴 움직임도 벨기에 다른 유럽 국가 각국에서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 탈원전 국가로 꼽히는 이탈리아도 지난 3월 원자력 기술의 사용을 허용하는 법안을 승인했고 재생에너지를 강조하던 스페인도 지난달 대규모 정전 사태를 겪은 뒤에 향후 10년간 원자력 발전소 7곳을 폐쇄하려던 계획을 재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덴마크의 라르스 오고로 에너지 기후 장관도 전날 공개된 현재 매체 인터뷰에서 차세대 원자력 기술이 갖는 잠재적인 이점을 분석할 것이라면서 기조 변화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태양광 풍력 수소차 종목들이 오후에 반등이 나왔는데요. 미국 세제 개편 수혜 기대감과 대선 정책 모멘텀이 속되면서 오후에 반등이 나왔습니다. HD 현대에너지솔루션, 대명에너지, 수산한 인더스트리 등 태양광 관련주, CS 윈드 등 풍력 관련주, 두산 퓨어셀 등 수소차 관련 종목들이 신재생에너지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국내 태양광 관련주들이 국내외 긍정적 호재에 힘입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미중 갈등 여파로 반사이익이 예상되는 데다 관련 산업 육성 방안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되자 투자 심리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정부의 보조금 축소 방침이 하나솔루션 등 국내 기업에 호재를 적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 미 하원 공화당 지도부가 공개한 세제 개편안 초안에 따르면 중국 태양광 업체는 첨단 제조세 공제 대상에서 배제될 것으로 알려졌고 미국의 태양광 모듈 설비 50기가와트 가운데 중국이 지분을 보유한 설비가 40% 21기가와트 40% 정도에 달하는 만큼 중국의 국가 설비가 주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신한투자증권은 IRA 인플레이션 가정법 수정안 법안 공개로 재생에너지 분야의 가장 큰 위험 요소가 해소되고 태양광과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 BSS는 안정적 수요가 예상되며 풍력과 수소는 일몰전 투자가 집중될 것이라고 언급하는 모습이었습니다. K푸드 수입 확대에 따른 수출 호조세 지속 분석에 음식료 업종 종목들이 상승했는데요. 삼양식품, MSC, 농심, 노바렉스, 푸드웰, 현대그린푸드가 상승했습니다.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서구권에서 K푸드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며 가공식품 수출 호조가 지속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4월 누적 가공식품 수출액이 전년 대비 10% 증가 26.8억 달러로 주요 지역별로는 미국 6.3억 달러, 전년 대비 29%, 중국은 4억 달러, 전년 대비 4%, 아세는 5.0 달러, 전년 대비 2%, 유럽은 2.9억 달러, 전년 대비 6%대를 기록했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4월 라면 수출액이 1.3억 달러, 올 최대치 전년 대비 25%, 올 대비 17%로 월 최대치를 갱신했고 7월부터 삼양식품의
밀양 2공장 가동 예정으로 미국과 중국에서 높은 성장세와 유럽, 호주 등 신규 시장에서도 수요 확대 지속되면서 신공장 가동 이후 해외 모멘텀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농심도 신제품 신라면 툰바를 필두로 해외 확장을 가속화하며 수출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하반기 한국 라면 수출 성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라면의 다양한 품목에서도 성장도 긍정적이고 소스류, 아이스크림, 과일, 소주, 김, 의료, 음료 수출 등은 전년 대비 9%, 11%, 10%, 17%, 8%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의료용 대마 급여 대상 기준 완화 검토 소식이 나오면서 마리아나 대마 관련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메디콕스, 우리바이오, 비엘팜텍, 오성첨단소재, 한국BNC 등이 상승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용 대마 성분의 뇌전증 치료제 에피디올렉스에 대해서 급여 기준 개편을 보고받고 이 검토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두 가지 희소 난치성 뇌전증 질환으로 제한했던 이 급여 대상 질환을 세 가지로 늘리는 것은 물론 기존 뇌전증 치료제를 일정 수 이상 써야만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었던 까다로운 요건을 완화하는 게 골자였습니다. 이에 시장에서는 정부가 의료용 대마와 관련해 기준 완화를 통해 급여 대상을 확대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향후 수혜 기대감이 높아지는 모습입니다. 알래스카 LNG 관련 종목들이 모처럼 반등했는데 차익 실현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LNG 개발 알래스카 주 정부가 에너지 컨퍼런스에 우리나라를 초청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넥스틸, 온일 T&I, 삼천리, 동양철관, 하이스틸, DS제강, 율촌, 에센트에너지 등 남북러 가스관, 강간업, 스틸 관련주, 철강, 중소형, LNG 테마가 상승했습니다. 알래스카 주 정부가 6월 3일에서 5일 현지 시간으로 앵커리지에서 열리는 에너지 컨퍼런스에 우리나라 정부, 한국 정부 측을 초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번 행사에서는 원전, 재생에너지 등 최신 에너지 기술과 함께 액화 천연가스 개발 등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미 양국의 통상 협의 과정에서도 거론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공개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다만 현지 시간 기존 행사일이 차기 대선일 6월 3일과 맞물린 탓에 통상에너지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참석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업황 악화와 미국 세제 혜택 축소 여파가 지속되면서 2차전지 종목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PI, 에코프로머티, 대주전자재료, 나노신소재, 코스모신소재, 필오피스 등 2차전지 전기차 리튬 종목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2차전지 관련주들이 연이은 적자 행진에 자금 압박이 커지면서 생존을 위한 자본금 확충에 나서는 등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지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미국에서 세제 혜택 축소 움직임까지 나오면서 관련주들의 약세가 이어지고 있고 특히 2차전지 대장주인 LG에너지솔루션의 주가가 2020년 상장 당시 고무가였던 30만원 하회하면서 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미국 하원 공화당 의원들이 전기차 관련 세액 공제를 내년 말까지 순차적으로 종료하고 첨단 제조 생산 공제를 2031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중고차 및 상업용 전기차에 대한 세액 공제가 각각 올해 말 종료되고 신규 전기차 구매 시 적용되는 $7,500 세액 공제는 내년 말까지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는 당초 2032년까지였던 지원 기간이 6년 빨리 종료되는 것으로 이와 함께 AMPC도 단계적으로 폐지될 예정입니다. 1분기 시멘트 출하량이 1998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시멘트 레미콘 종목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한일시멘트, 모엔즈, 보광산업, 한일현대시멘트, 산표시멘트 등 레미콘 관련 종목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한국시멘트협회에 따르면 1분기 시멘트 출하량이 812만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8% 감소했습니다. 1분기 출하량이 1998년 이후 가장 작은 규모며 1분기 출하량이 1000만 톤을 하회한 것이 1998년 IMF 애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 때가 유리한데 1분기 출하량 감소율이 20%대를 기록한 것 또한 1998년 1분기 23.1% 감소 이후 처음입니다. 이러한 시멘트 수요 감소는 건설객 침체 영향이 주요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장동호 미래스탁 전화번호는 166-3797입니다. 하지만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인해 이 번호는 수신 및 착신이 거부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장동호 대표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아래 보면 공유가 있습니다. 공유, 소개 링크 많이 부탁드리고요. 오늘 시장 모든 분들 고생 많으셨고 남은 시간 평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